이야기는 경상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이제는 거의 잊혀진 장소로 젊은 사람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고 주로 노인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낡은 돌비석이 하나 서 있었고 거기에는 이곳에서 떠나는 자 다신 돌아오지 말지어다 라는 섬뜩한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는 오래된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달밤의 처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달이 가득 찬 밤이면 논밭 사이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녀의 울음소리와 노래는 귀신이라도 홀릴 만큼 아름다웠다고 전해집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가 이승을 떠나지 못한 한 아가씨의 원혼이라고 믿었고 범접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몇 해 전 서울에서 내려온 한 젊은 부부가 이 마을로 이사를 왔습니다. 남편의 이름은 민수였고 아내는 혜진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생활에 지쳐 조용한 시골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둘은 마을 외곽에 있는 오래된 집을 저렴한 가격에 매입하였고 그곳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던 그날 혜진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아주 희미한 노랫소리가 그녀를 잠에서 깨웠던 것입니다. 노랫소리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으나 어딘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혜진은 그 소리를 쫓아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마당에 서서 귀를 기울이자 소리는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가 집 뒤편에 있는 대나무 숲에서 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혜진은 이 일을 민수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냥 꿈이었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혜진은 노랫소리가 너무나도 실제 같았고 계속해서 그 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그녀는 결심을 하고 그 소리의 근원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달이 환하게 빛나는 밤 그녀는 플래시등을 들고 대나무 숲으로 향했습니다. 소리는 그녀를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이끌었고 마침내 그녀는 숲속 빈터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소리는 계속해서 맴돌았고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 순간 플래시등이 꺼지면서 어둠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혜진은 펄쩍 뛰며 놀랐고 다시 켜보려 했지만 전등은 끝내 켜지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혜진은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앞에 하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마치 인간의 형상이었으며 그녀는 얼어붙은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혜진은 무언가에 홀린 듯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주 혼잣말을 하며 누군가와 대화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찾았을 때 혜진은 대나무 숲 한가운데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깨어났지만 그 날 밤 이후에 기억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일을 두고 심각하게 여겼고 결국 오래된 전설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민수는 마을의 오래된 전설과 그동안 무시해왔던 경고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사건 이후로 다시는 그 대나무 숲 근처에 가지 않게 되었고 민수와 혜진도 다시는 그 마을의 미스터리한 소리에 대해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마을 입구의 돌비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떠나는 자 다신 돌아오지 말지어다라는 문구를 경고하듯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달이 가득 찬 밤이면 대나무 숲에서는 여전히 아름답지만 슬픈 노랫소리가 들려온다고 합니다. 마치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원혼의 목소리처럼.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는 보통 인터넷 커뮤니티나 게시판에서 사용자들이 겪은 신비롭고 무서운 경험담을 나누면서 시작되곤 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이야기는 밤길의 추적자라는 제목의 공포 담론입니다. 나는 늘 조깅을 좋아했지만 바쁜 직장 생활 때문에 저녁 늦게 밖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나는 11시 정도가 되어야 집 근처 공원을 조깅하기 시작했다. 그날도 역시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운동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서게 되었다. 내가 사는 동네는 저녁 시간이 되면 쾌한산해진다. 가로등이 희미하게 밝혀주는 길을 달리며 음악을 듣고 있으면 어느새 잡생각들이 사라져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 그날도 평소처럼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들으며 공원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공원 입구로 접어들었을 때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아무도 없어야 할 그 시간에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눈을 돌려 주변을 살폈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로 보여지는 건부들어온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뿐이었다. 무시하려고 애썼지만 내 심장은 조금씩 빨리 뛰기 시작했다. 공원 내 둘레길을 따라 걷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뒤에서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듯한 발소리가 들렸다. 크게 한번 마음을 먹고 뒤를 돌아봤지만 그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순간적인 착각이라고 애써 자신을 안심시키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그 발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봐도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발소리는 내 귀에만 들리는 환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따라 더 신경이 예민해진 탓인지 소름이 끼쳤다. 슬슬 조깅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번에는 마음속의 불안감을 참을 수가 없었다. 빠른 걸음으로 걸어나가려 했지만
그 웃음소리는 점점 더 크게 다가왔다. 결국 나는 뛰기 시작했다. 마치 다급한 발자국 소리처럼 내 심장 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집으로 향하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고 드디어 집 문 앞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턱까지 차올라 있었다.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가 숨을 고르며 문을 잠갔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도 마음은 진정되지 않았다. 혹시라도 문 틈새로 그 무언가가 들어오면 어쩌지 하는 걱정에 불을 켜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얼마 후 내 방 창밖에서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것은 그대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방향을 돌려 천천히 사라졌다. 그 후로도 몇 날, 며칠을 창밖을 지켜보았지만 다시는 그 그림자를 보지 못했다. 만약 그날 밤 뒤에서 들리던 발소리의 주인공이 그 그림자의 주인이라면 그가 나에게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다시는 그 늦은 시간에 혼자서 조깅을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여기까지가 밤길의 추적자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서운 분위기를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인터넷에서 주고받으며 공유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을 겪었다면 정말 끔찍한 경험이었겠지만 그저 이야기로만 남았기에 다행입니다. 언제나 늦은 밤에는 주변을 조심하고 안전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올라오곤 하는데 그중 하나의 긴 이야기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길고 구체적인 공포 경험담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여름방학을 보내던 대학생인 민수의 이야기이다. 그가 경험한 기이한 일들은 그가 그 마을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다고 한다. 방학을 맞아 민수는 할머니 댁에서 몇 주간 머물게 됐다. 할머니 댁은 주변에 집이 몇 채 없는 외딴 곳에 위치해 있었고 덕분에 시끌벅적한 도시의 소음을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무척 친절했지만 어딘가 이상한 침묵이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그 침묵은 밤이 되면 더욱 깊어지고 신비롭고도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아 바깥 공기를 쐬러 집 주변을 산책하게 됐다. 달빛이 밝게 비치고 있었고 길을 따라 걷다 보니 저 멀리 흐릿한 형체가 보였다. 처음에는 그저 마을 주민이겠거니 했지만 그 형체는 점점 선명해졌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윤곽이 불분명한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었다. 갑자기 그 그림자가 민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두 개의 밝은 빛이 그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것의 눈이었다. 그 순간 민수는 공포에 사로잡혔고 서둘러 뒤돌아 집 쪽으로 달렸다. 다행히 그림자는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지만 민수는 분명 무언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마을의 작은 가게에 가서 전날 밤의 일을 떠올리며 어르신들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넌지시 물어보았다. 하지만 주민들은 그저 꺼림칙한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다는 듯 화제를 돌렸다. 유독한 할머니만은 조용히 민수를 불러 한쪽으로 데려갔다. 그녀는 옛날부터 이 마을에는 도깨비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었다며 조심하는 게 좋다고 경고했다. 저녁이 되고 민수는 다시 그 사건을 생각하지 않으려 했지만 끊임없는 불안감이 그를 괴롭혔다. 그렇게 또 몇 날 며칠 지나갔고 민수는 마지막 날 밤 떠나기 전 동네 주변을 다시 산책했다. 이번에는 준비성 있게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겼다. 길을 따라 걷던 중 그는 이전에 본 그 자리에서 다시금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러나 이번엔 그림자가 아닌 이상한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집중하자. 마치 자신을 초대하는 듯한 무언가의 소릿결이었다. 민수는 주저하다 결국 그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더 깊이 다가갔다. 그곳은 숲속으로 이어지는 작은 오솔길이었고 그 깊은 곳엔 신비로운 푸른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무엇에 홀린 듯 민수는 발을 내디뎠고 길 끝엔 낡고 오래된 제단 같은 돌무더기가 있었다. 푸른 빛은 그곳에서 나오고 있었고 민수는 아무 생각 없이 손전등을 내려놓고 카메라 셔터를 눌렀다. 찰칵. 그리고 그 순간 그는 갑자기 정신이 아득해지며 쓰러졌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모닥불 주변에서 눈을 떴다. 할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숲 입구에서 민수가 의식 없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다는 것이다. 민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상황을 이해하려 했지만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다. 가장 놀라운 건 그의 카메라였다. 셔터를 누른 사진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고 모든 데이터가 소거된 상태였다. 그 일 이후로 민수는 그 마을에 다시 가지 않았다. 고향으로 돌아와 평범한 생활을 이어갔지만 그 일을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그가 정말 본 것은 무엇이었고 그 현상들은 무엇이었을까? 민수는 여전히 가끔씩 그 꿈을 꾼다. 눈부신 푸른 빛과 차가운 낮은 속삭임이 그의 꿈을 흔들고는 한다. 이제는 그저 인터넷 커뮤니티의 경험담으로 남긴 그러나 본인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이야기. 누구도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한 여름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체험담이었다.